고칼의 제주팟 2018년 5월 30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2주 앞으로 바싹 다가온 6.13 지방선거. 특히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며 이게 혼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물론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껏 도민사회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은밀한 치부, 즉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밖의 수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인들이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 선정이 돼서 공짜 골프를 즐기는가 하면 상위 0.1%만을 위한다는 최고급 전원주택단지의 특별회원에 선정된 이 사람들, 온천과 스파를 공짜로 이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 이들 회원의 공통 분모는 바로 공무원, 그 가운데에서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사실인데요. 많은 도민들 제집 하나조차 마련하기 어려워하고 있고요. 제주의 많은 청년들은 지금도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만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세상입니다. 역시 제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공무원이나 선생질 말고는 답이 없는 건지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침 도내 언론 가운데 제주 MBC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도의원 시절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타미우스 골프장입니다. 타미우스 골프장 측은 우금민 전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전 제주도의회 의장, 김영수 전 서귀포시장 등 도내 인사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명예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개장 이후 위촉된 명예회원은 500여 명, 정회원 숫자인 680명과 거의 맞먹습니다. 나는 우지사는 옛날에 돈 주고 그 회원이라고 그래. 돈 주고 샀지만 그 우지사가 명예회원이구나. 예, 명예회원이 무슨 돈 주고 사니? 웃깁니다. 명예회원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도지사 취임 직후 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 거절당했다는 고급 리조트인 비오토피아입니다.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은 구성지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선우 전 환경경제부지사,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과 김한욱 전 JDC 이사장도 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안내문만 우편으로 보냈지만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직접 찾아가 민원 해결까지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도 초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아닙니까, 이 세금 문제, 이 감면 문제니까 도의회가 통과돼야 한단 말이에요. 업체들은 단순한 호의나 홍보 수단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은밀한 관행이 결국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은 대가성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또 행여나 정경유착 또는 이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상 금품 제공과 다를 것 없어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제주섬 곳곳이 아주 유세 차량으로 좀 시끌벅적 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이 한 2주 정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선거일 당일 전까지 이어지니까 좀 생활이 좀 불편하셔도 참아야겠죠. 그런 부분은 좀 감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에피소드 내용을 다뤄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젯밤 제주 KBS에서 열린 이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원희룡과 문대림, 그리고 문대림과 원희룡 양측의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 이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전투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 캠프 진영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후보들 본인의 답변이 무엇보다 많은 관심일 겁니다. 그제 토론회가 이 도민사회에서, 특히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모은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불꽃 튀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반부에 있었던 이 형식적인 정책 토론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기고 주도권 이 토론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원희룡 후보 뜬금없이 김방훈 후보를 호출하면서 과거 도지사 선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김방훈 후보가 잠시 당황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일단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이번 주도권 토론은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우리 김방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TV 토론에서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나중에 당선 무효된 사례가 제주도에 있었죠. 예. 어떤 사례였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모 지사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고요. 허위 사실이죠. 네. 김방훈 후보가 모 지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금민 전 도지사죠. 지금 문대림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 후보를 겨냥한 원 후보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게 주도권 토론회의 질문이 아니라 거의 상대 후보를 좀 꾸짖는 듯한, 마치 선생님이 좀 잘못한 학생들 혼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팩트 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대림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우리 온 제주도민과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제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오토피입니까? 거기에 특별 이용권을 부부 동반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이용했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할인받으면서 골프까지 수시로 쳤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토론 끝나자마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입주자 그 회장께서 안내문을 갖고 왔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했던 그 사항을 증언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식당이라도 갔는가 확인을 했더니 저는 부대 시설을 전혀 활용한 적이 없고 출입조차도 한 적이 없었고요. 제 아내도 저도 도지사 재임 기간 4년 동안 골프를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쪽 대변인이 법인카드 그리고 개인의 카드까지 내라.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카드 내역을 다 봤습니다. 도지사로서의 법인카드는 이미 도청 홈페이지에 이미 3년 전부터 다 공개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용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비오토피아나 거기 핑크스, 포도호텔을 포함한 관련 시설 어디에서도 단 한 건의 카드 사용 또는 계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카드 회사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 제 아내가 관련 시설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그때의 주장 사실, 그리고 제가 회원권을 받아서 갱신까지 하면서 활용했다라는 사실, 증거를 대십시오. 내용이나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신감이 넘친다. 원지사가 카드 내역이나 업체 등의 이용 실적 등 다 확인해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진짜 원지사의 얘기가 진짜로 진심인지 아니면 블러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이런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의도된 워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대림 후보의 답변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비오토피아를 모른다고 했었던 게 기억 안 나십니까? 자세히 모른다고 그랬죠. 비오토피아를 왜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벌써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어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 후보께서는 2014년 증거를 대십시오. 2014년 자, 제 주도권입니다. 8월 제 1일 주도권입니다. 예. 자, 제 주도권입니다. 증거 없습니다. 당시에 그 회원권을 자체로 결의를 했던 그 입주자 회장께서 모든 언론의 반박과 추궁이 있는 가운데서 기자회견을 해서 전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도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대림 후보의 그 캠프에서는 계속 당시에 있었던 그 식당 직원들의 식당에서 도지사 부인을 받니 안 받니 뭐 그때 카드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만약에 자, 그때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한 사실이 없냐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사용한 사실이 없고 2차 저차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대림 후보는 갱신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배우자가 도지사 부인이 할인까지 받아가면서 수차례 골프를 쳤다. 그러면서 여러 시청자들 앞에서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증거를 저희가 대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증거를 대면 알리바이를 맞추고 자꾸 말을 끼워 맞추니까 검찰에 고발하겠다. 자, 허위 사실은 TV 토론장에서 주장해 놓고 증거는 저희가 알리바이를 내고 조작할 것 같으니까 검찰에 내겠다고요? 증거 없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받은 짊어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마자 모든 관계자들에게 제가 확인을 하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증거와 증인들을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만천하가 바라보는 공개 TV 토론에서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의 장으로 악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는 것을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이고요.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돼도 무효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제주도 도지사 선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제주 역사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대림 후보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후보의 뭔가 명쾌하고 상대, 그러니까 원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원 후보의 강한 추궁이 이어진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했다라고 말을 뺍니다. 문 후보가 논점을 일탈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원 후보가 상황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증거 없습니다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문 후보가 반박할 근거나 논리가 있으면 이걸 질질 끌지 말고 여기서 막았어야죠. 원 후보가 혼자서 이제 완전히 카메라 앞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문 후보는 이걸 완전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형상이니 그래서 토론회의 내공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원 후보 이제는 장성철 후보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자, 장성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 지난번 자, 그 특별 회원권 받아서 사용한 게 사실이면 제가 사퇴하고
예. 그게 아니고 증거가 없으면 문대림 후보가 사퇴하라 그랬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죠.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신 바 어떻습니까? 저는 양 후보님께서 선거 결과에 검찰 수사가 혹은 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 후보님 되게 자신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문 후보님도 자신 있으시고 네, 충분히 자신 검찰의 공동으로 수사를 촉구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발표해달라 촉구해버리는 게 거의 간단한 방법 아닐까요? 검찰은 시간이 걸리고요. 공개 검증을 바로 우리 공개된 장소에서 즉각하십시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의 방법에 자, 원 대해서는 후보님 시간 마무리. 네 하는 장성철 후보의 답변. 가만히 있는데 말을 걸어주니까 굉장히 신나야 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성철 후보가 빠른 수사를 촉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공개 검증을 가야 한다는 원 후보의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주도권 토론 6분 마치 한 편에 잘 짜여진 각본처럼 완벽하게 사용한 원 후보의 모습이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전에 준비된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불호를 떠나서 원희룡의 이런 실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앞에 1시간 이상 정책 검증이네 뭐네 다른 코너가 있었습니다만 이 6분, 이 주도권 토론 6분을 위해서 이날 자리에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 비오토피아 공방권에 대해서 문 후보가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 우유부단하다, 확실한 방어막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공격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겠죠. 자, 이제 문 후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포인트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질의가 시작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오토피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주민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비오토피아와 관련 발언을 합니다. 그 좋은 머리에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박모 회장께서는 특별 회원권을 갖고 가서 거절하니까 비서실에 맡겨두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뒷날 또 입장을 바꿉니다. 구겨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른 증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벌써 함구령이 내려지고 왜 또 그 박 회장이라는 이분은 원희룡 캠프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빨 맞추기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검찰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이 있었을 뿐이고 제 주도권이고요.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제 도의회 도민의 방입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자, 지금 사실 자체도 계속 허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증인의 기자회견 장소는 도민의 방입니다. 저희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캠프와 함께. 좋습니다. 캠프와 함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그렇습니다. 각자 따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문대림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무슨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 박종규 회장이 원 지사에게 건네주려 가져갔다는 이 특별 회원권, 이 특별 회원권의 진술이 왜 엇갈리고 오락가락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으면은 뭔가 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문 후보가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빨 맞추기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면은 주도권 토론인데도 정작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학과 나오셨죠?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어떤 절차가 거쳐서 됐죠? 말씀하십시오.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범도민 서명을 받아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상권이 철회가 됐죠? 법원에서의 화해인가 그 과정을 거쳤죠. 조정이죠. 조정을 거쳤죠. 예, 민사조직법 30조죠. 예. 저는 법조문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자, 도지사가 강정의 아픔을 안다면 이거 왜 몰랐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민사조정법 39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자, 30조고요. 예. 자, 계속 이어진 토론이죠. 법학과 나오셨죠? 이 질문에 나름 솔직히 기대를 했습니다. 야, 드디어 한 방 나오는구나. 왜냐? 예전에 그 석사 논문 표절 논란 때, 그때 JIBS 토론회였나요? 그때도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한테 이렇게 똑같은 워딩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제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원 후보한테 법학과 나오셨죠? 질문했을 때 드디어 뭔가 반격의 실마리가 나오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당신이 아느냐 모르느냐. 야, 이게 법조항을 시시콜콜하게 묻는 질인데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깨알 같은 법률 조항을 가지고 이걸 또 토론회에서 붙으려고 하는 모습, 꼼꼼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꼼꼼하게 보였다기보다 너무 쪼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유권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라민우 정책부장관 아시죠? 네, 압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형적인 최순실의 복사판이다, 도적노동단의 복사판이다, 공개수사 촉구할 자신 있습니까? 공개수사 해야죠. 예. 네. 저는 라민우 보좌관의 일로서 문제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네. 책임질 일 있으면 철저 수사를 통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라리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네. 2017년 도시계획 변경 안에 자연녹지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많이 바뀝니다. 360제곱평방미터가 바뀌는데 1차 공람 기간엔 원 후보의 집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2차 공람 기간에 끼어지고 결국 자연녹지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우리 동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제 답변을 들으시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원희룡 후보 비오토피아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 요구, 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대림 후보 여러 개를 놓고 하나하나 던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가 같을 수가 없겠죠. 문 후보 이번 토론에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적곡칼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한라일보에 관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후보 하마터면 토론회가 끝난 후 충돌을 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선거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28일 밤 KBS 도지사 후보 합동 토론회 뒤 충돌. 당시 격앙된 분위기에서 감정 싸움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문 후보는 원 후보가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 후보 측은 욕설이 아니라 공개 검증하자고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 양 후보 측을 제외하고 유일한 목격자인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욕설까진 못 들었지만 원 후보가 먼저 반말하자 문 후보가 왜 반말하느냐며 응대했다라고 설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무튼 이 충돌 바로 전에 있었다는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준비해 봤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 선거는 이미 끝나고요. 이렇게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접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거, 그리고 관련된 그 관계자들 모두 객관적이고 철저하고 투명한 그러한 공개 검증의 장에서 즉각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밝히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제기한 비오토피아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문 후보님. 네. 이미 원 후보 측에서는 저에 대해서 경선 이후에 특정 운동을 즐겼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비오토피아와 관련된 제보, 공익적 제보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라는 명분을 부득이하게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자신이 탓으로, 불리하면 남 탓, 보좌관 탓, 그리고 대변인 탓으로 돌리는 이런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예,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고 후보님. 이와 관련해서 재민일보가 30일자, 그러니까 오늘자 신문에 비오토피아와 관련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수사를 촉구한다는 사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속에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1, 2위 후보가 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지사 선거는 점점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앞지르다 최근 들어 원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을 오고 가는 수준으로 역전시킨 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지사 선거가 양강구도로 굳혀지면서 두 후보 간 비방전에 이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단연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 수수 의혹이다. 문 후보는 지난 25일 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 원 후보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고 원 후보 배우자는 할인 혜택을 받으며 골프까지 쳤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 이용으로 코너에 몰린 시점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 의혹이 사실일 경우 원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어 문 후보 측이 지난 28일 원 후보와 박종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원 후보 측도 문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는 또 문 후보와 대변인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도지사 선거가 유례없는 법정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혹을 먼저 제기한 문 후보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 선거일 이전에 진상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검찰이나 선관위에 의해 뒤늦게라도 결과는 나올 것이다. 당선 여부를 떠나 이번 도지사 선거를 이전 투구판으로 만든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제가 그제 에피소드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충 일맥상통하네요. 제가 요즘 도지사 선거를 모니터링하고 다루는지라 교육감 관련 내용을 좀 소홀하게 됐는데요. 어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중요 여론조사 2개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과 JTBC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2개 조사 결과의 차이가 좀 큽니다. 우선 KBS 제주방송 총국이 발표한 2차 여론조사, 이성문 후보가 39%, 김광수 후보가 33%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6%포인트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반면 JTBC 조사 결과 이성문 42.6%, 김광수 21.0%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두 기관의 조사 날짜 26일과 27일 같은데요. 보니까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했고 JTBC는 한국갤럽에 맡긴 것 같은데 JTBC 조사 인원은 대략 800명, KBS는 1000명 이렇게 됐군요. 또 보니까 조사 방식에서 JTBC는 유선조사 14%, 무선조사 84% 이렇게 진행을 했고 KBS는 유선 30%, 무선 30%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조사 결과에서 KBS가 JTBC의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는 다소 들쭉날쭉합니다만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뭐냐? 여전히 부동층이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도 좀 관심을 가집시다. 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